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연속물인 본편을 준비하던 도중에 기나긴 분량을 준비하는데 넉다운 돼가지고 망연자실하던 차에 생각해보니까 카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클라이막스로 가는 지금 곁다리로 잠깐 가볍게 들어보시면은 흥미로울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카이도의 딸이었던 쿠투룬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본편 이야기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쿠투룬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에는 지금이 더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볍게 먼저 쿠투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본편의 이야기는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투룬은 1260년에 출생해서 1306년에 숨을 거둔 카이두의 딸인데요. 중앙아시아의 대칸이었던 카이두가 자신의 일족이기도 했던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와 대립을 시작해서 그 대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쿠툴룬이라는 이 여성의 성격상 이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은데 오늘은 그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묘사보다는 이 여성의 개성과 후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툴룬은 쿠빌라이와 평생을 겨룬 중앙아시아의 칸 카이두의 딸이자 레슬러였습니다. 레슬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의아하실 수가 있지만 그녀의 모습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차차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툴룬의 아버지 카이두는 1280년쯤에 중앙아시아의 대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서로는 서부 몽골에서 카스피해의 면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인근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인도 북부부터 중앙 시베리아 고원까지의 영역을 드넓게 점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쿠툴룬은 이러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투에도 많이 참여했던 강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묘사에 따르면은 쿠툴룬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힘이 세고 용맹해서 전쟁터에서 적을 능숙하게 상대했다고 알려져 있고 적을 상대하는 모습이 독수리가 닭을 낚아채듯 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왕국에서 힘으로 그녀를 능가할 수 있는 남자가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완력에서는 남성들보다 많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쿠툴룬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타고난 강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두는 당시의 여느 부모들처럼 딸이 10대 후반이 된 1270년대 말쯤부터 그녀가 결혼하기를 계속 바랬지만 쿠툴룬은 자기의 남편이 될 남성이 자기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성을 선발하는 기준을 하나 정하게 되는데요. 자기에게 청혼하는 남자는 말 100마리를 걸고 쿠툴룬과의 내기 씨름에서 승리해야 쿠툴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런 내기 때문에 쿠툴룬은 무려 1만 마리의 말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남성 중에 그나마 특기할 만한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남성은 카이두의 마음에 들 만큼 뛰어난 청년이었는데 카이두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든 나머지 쿠툴룬에게 은밀히 가서 그 남자가 힘이 약하더라도 씨름에서 일부러 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쿠툴룬은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몽골 귀족 여성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 자기 주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아버지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 남자와 전력을 다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늘 그랬듯이 다시 쿠툴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카이두의 마음에는 들었지만 쿠툴룬에게는 패배하고 말았던 그 남자는 내기 말에 10배에 달하는 1000마리의 말을 두고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역사가 라시드 아띠는 쿠툴룬의 마음을 빼앗은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훌라구울루스의 제7대 칸인 가장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인물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쿠툴룬이 가장칸에 비해서 11살이나 더 많기도 해서 이 기록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문부호가 조금 남습니다. 훌라구울루스는 상대적으로 원과의 관계가 더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쿠툴룬과 가장칸의 연문설은 로미오와 줄리엣류의 그런 앙숙 집안의 2세들 간의 로맨스 서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카이두는 쿠툴룬을 특별히 아껴서 후계자로 지명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몽골 사회의 여건이 높았다고 해도 당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카이두 주변의 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이두의 아들 차파르나 오고타의 칸국 산하에 있던
차가타이 칸국의 통치자 두아 이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쿠툴룬을 후계자로 지명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쿠툴룬은 카이두 칸의 사후에 그녀의 오빠 오루스와 함께 카이두의 무덤을 지켰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쿠툴룬은 후세의 문화에도 인상적인 영향력을 주는데요. 이 쿠툴룬의 이야기가 아시아 민담의 형태로 유럽에 구전되고 또 소설집으로도 전해지다가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자코모 푸치니가 오페라 투란도트를 만들게 됩니다. 오페라 투란도트의 기본 서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투란도트 공주와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는 먼저 투란도트가 내는 3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죠.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실패한다면은 목이 달아나게 되는데요. 쿠툴룬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비교한다면은 결혼 후의 조건을 내건 공주라는 모티브에서 굉장히 비슷하고 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은 죽는다는 이 서사는 스핑크스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해서 역사 속 한 인물과 신화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짬뽕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툴룬은 한국 배우와도 인연이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드라마인 마르코폴로에서 한국 배우 수연씨가 쿠툴룬 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당 드라마는 보지 않아서 어떤 캐릭터로 묘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사로서의 이미지는 확실히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담으로 쿠툴룬은 지금은 은퇴한 유명한 경주마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경주마의 주인이 무려 16,000달러, 업로드 시점 기준으로 1,900만원가량에 구입을 해가지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번의 레이스에서 우승한 후에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8일에 번식용 암말로 판매되는데 이때 판매액이 처음 구입한 가격의 2배에 달하는 3만 달러, 한화로 3,500만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몽골의 여걸 쿠툴룬의 이야기와 그녀와 얽힌 이유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자는 기록의 완전성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현재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 형태로 생명력이 유지되는 만큼 그녀가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여성이었다고 왠지 믿고 싶어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다음 본편 방송에서는 카이두와 원나라의 새 황제, 성종의 대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